자, 신문학 볼게요. 자, 통일신라 왕들 두 문자 보면 이렇게 돼요. 무문신 효성경애. 문신하지 않은 효성스러운 경애가 되겠다고 선언한 홍진경.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는 무열왕, 백제를 정복했고요. 문무왕이 고구려 정복하고 당나라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을 했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신문왕이 통일신라의 체제를 정비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을 보면, 건국하고 나면 항상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혼란한 시기를 정비하는 왕들이 있어요. 고려는 광종 때 지방 호족들이랑 이제 고려 건국한 공신들이랑 막 파워게임 하면서 싸우고 이럴 때 고려 광종이 호족들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제대로 바로잡거든요. 그래서 고려 광종이 그런 역할을 했고, 조선 때는 태종이 이제 조선 이성계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공신들이랑 또 뭐 서로 싸움하고 이러니까 태종이 이제 정도전이나 이렇게 힘 있는 신하들을 날리면서 조선의 왕권을 제대로 잡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게 통일신라 때는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어떤 왕권을 바로잡고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앙정치기구로 14부를 완성을 했고요. 지방행정제도로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행정제도를 마련해요. 삼국시대 신라 때는 5주 이소경이었잖아요. 그걸 구주 오소경으로 확대 개편했다 생각하시고, 군사조직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으로 이렇게 신라의 체제를 정비를 했다. 그리고 또 신문왕에 대해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이름에서 힌트를 얻어서 암기할 수 있는 건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문, 이건 새로운 신의 학문문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학문이란 뜻이죠. 실제 한자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냥 신문을 새로운 학문 이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추구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학이라는 게 신라에 있는 대학이죠, 대학.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하려면 대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학을 설치했다, 신문왕이. 그리고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는데 이것도 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암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김음돌의 난, 신문왕이 이 난을 바로잡았는데요. 김음돌이 바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일으킨 모반 사건인데 신문왕이 이 난을 평정하면서 귀족 세력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가 조선 태종 이방원도 집권 초기에 왕이 되는데 와이프 오빠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와이프 오빠들을 처형하면서 왕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방원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문왕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 김음돌의 난이 신문왕 때 일어났다는 걸. 그래서 신문왕은 제가 새로운 학문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학문에 능한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근데 김음돌은 귀족인데 말 그대로 흠이 있다면 돌머리예요. 이름도 좀 돌머리스럽잖아요. 김흠돌이. 그래서 흠이 있다면 돌머리, 이게 이제 콤플렉스예요. 김음돌의.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신문왕은 새로운 학문에 능한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 신문왕이 띠꺼웠던 거야. 그래서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음돌의 난은 신문왕 때 요걸 이런 식으로 흠이 있다면 돌머리였는데 새로운 학문에 능한 신문왕이 지식인이라서 띠꺼워서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신문왕은 돌머리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거를 빌미로 귀족 세력을 막 숙청을 해버리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이 이렇게 보니까 귀족의 힘이 세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귀족의 힘을 약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알아야 되는 건 일단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보니까 귀족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난을 일으키구나. 그래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신문왕은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 2년 뒤에는 노급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노급과 관료전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녹읍에 나오는 이 읍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 속한 노동력까지 착취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관료전에 나오는 전은 토지의 수조권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에게 노급이라는 건 월급, 녹이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읍을 지급했다. 그럼 어디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작하는 농민들을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병으로 쓰고 싶으면 사병으로 쓰고 집에 데리고 와서 요리시키고 싶으면 요리시키고 집을 고치고 싶으면 집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노동력까지 착취 가능한 게 읍이고요. 관료 전의 전이라는 거는 그 토지의 수조권, 땅에서 나는 생산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만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는 못해요.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선 당연히 읍이 전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읍이라는 게 노급이라는 게 있어서 귀족들이 힘이 세다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관료전이 노급보다는 먼저 시행했다. 그러니까 노급 대신에 관료전이라는 걸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노급을 폐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왕권이 가능했던 신문왕 때니까 노급 폐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신라 귀족들의 반발이 엄청 났을 텐데 왕권이 강하니까 노급을 폐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성덕왕 때는 정전을 지급하게 돼요. 자, 정전이라는 건 개인 일반 백성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원래는 다 왕토 사상에 의해서 다 국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 그건 네 땅 해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크게 인심을 베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땅이 자기 거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대한 덕을 베푼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전을 지급한 성덕왕은. 그리고 더 뒤에 경덕왕 때는 다시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관료전, 토지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을 폐지하고 다시 노동력까지 착취할 수 있는 노급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귀족의 힘이 다시 세지게 된다.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면서 정치기구로 14부를 완성을 했고요. 지방행정조직으로 구주 5소경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신라 때는 5주 2소경이었는데 이걸 확대 개편해서 구주 5소경으로.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건 그냥 특이한 상황인데, 구주 5소경, 9랑 5 합치면 14죠. 그리고 중앙정치기구는 14부였더라. 그래서 요거 이제 연관시켜서 14부다. 구주 5소경, 이게 같은 시대다. 요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이라는 걸 정비를 해요. 여기서 구서당은 중앙군이고요. 10정은 지방군이에요. 근데 자, 아까 전에 구주가 지방을 9개 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각 주마다 하나씩의 정을 둬서 구정인데, 한 주만 여기는 좀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2개의 정을 둬요. 그래서 구주 중에서 한 주는 2개의 정을 뒀으니까 합치면 10개의 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군은 10정이 되는 거고, 가운데 중앙군은, 수도의 중앙군은 구서당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귀족 숙청하고 귀족 힘을 약화시키고 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은 체제 정비하면서 중앙정치기구 14부, 지방행정제도 구주 5소경, 군사조직 구서당 10정, 이걸 정비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 신문왕이 구주 5소경 지방제도 딱 설치하고 보니까 저기 익산에 있는 보덕국이라는 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 보덕국이 뭐냐? 이게 이제 그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덕국 왕 안승은 이제 의자왕의 이제 손자인데, 이제 지방에 보니까 이 익산이라는 데서 보덕국이라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새로운 나라고 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왕은 내가 이 삼국통일한 통일신라의 왕이고 지방제도를 쫙 정비했는데 보덕국이 나라라고 딱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눈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보덕국왕 안승을 익산에서 경주로 불러갖고 여기서 관등 주고 김씨성 주고 진골 귀족 시켜주고 이러면서 보덕국이랑 떼어내서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승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안승이 이제 그 보덕국의 장군 대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승 아들인데, 이 대문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경주를 잡아가냐? 이러면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진압이 되죠. 그러니까 신문왕 입장에서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대문의 난을 계기로 보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금마저 보덕국이 있던 익산을 강등시키고 고구려 유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남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이 난으로 인해서 신문왕이 이걸 기회로 보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외워요. 대문의 난 때문에 보덕국이 멸망했으니까 대문이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죠. 대문이 때문에 보덕국 망했다. 대문이 때문에 보덕국 망했다. 그래서 대문의 난이나 보덕국 멸망이나 똑같이 684년이다. 그리고 대문의 난과 비슷한 걸로 대공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해공왕이라고, 무열의 마지막 왕이고, 이때 이제 신라 귀족들이, 진골들이 엄청 이제 난을 일으킬 때예요. 그때 그 난의 시작이 대공의 난, 큰 공습의 난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말씀드릴 건데, 자, 대공의 난, 큰 공습이 일어나는 난이다. 그래서 96명의 각간들이 서로 반란을 이기고 진압하고 이러는 굴욕각간의 난으로 이어진다 해서,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 대문의 난은 보덕국을 멸망시킨 거니까 신문왕 때,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놓으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대문의 난을 통해서 이걸 빌미로 보덕국을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보덕국은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된 나라고, 나당 전쟁할 때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당나라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좀 키워줘서 보덕국이라는 걸 세워줬는데, 삼국통일하고 나니까 이 보덕국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이 안승을 경주로 불러서 보덕국과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문의 난 때 보덕국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거겠죠. 지방제도가 정비한 신문왕에게 보덕국 왕이 있다는 건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니까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없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천도 계획을 세워요, 신문왕이. 그래서 달구벌로 수도 이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주 오서경 지방제도 정비하고 딱 보니까 이게 수도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륙 쪽으로 달구벌이 있는 대구로 천도를 시도를 했는데 경주 기족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반대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대구로 천도 시도를 했구나. 이게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비교해서 같이 알아놓아야 될 게 백제 무왕은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거 같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를 해요. 이게 통일신라의 대학이죠. 그래서 제가 신문왕은 새로운 신의 학문문 해서 새로운 학문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학문을 널리 알리려면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대학인 국학이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같이 알아놓으셔야 될 건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불렀고 고려는 국자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건 시대별 학교 할 때 제가 할 거고, 자, 또 하나 비교로 발해는 문왕 때 주자감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대학을 문왕 때.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죠. 그래서 다 문자가 들어가요. 남북국 시대 발해는 문왕 때,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학문을 중히 여기는 왕들이 대학, 학교를 세우더라. 그래서 발해는 문왕 때 주자감 설치했고 신라는 신문왕 때 국학 설치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올려요. 이게 화왕계가 화왕을 경계하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왕도 향락 배격하고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경계의 글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화왕이 간신, 예쁘게 생긴 장미만 사랑하다가 충신 할목곳에 충신의 말은 제대로 안 듣고 간신의 말만 듣고 뭐 이런 식의 오류를 범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바른 길을 찾아가더라. 근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간신의 말에 혹했던 화왕을 경계하는 글이 화왕계예요. 그래서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설총이 신문왕에게 이런 글을 올렸다. 이걸 외우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설총, 엄마가 요속공주고 아빠가 원효대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설총 엄마가 요속공주인데 무열왕의 딸이에요. 그럼 설총에게 무열왕은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엄마의 아버지가 무열왕이니까. 그리고 신문왕의 아버지는 문무왕이고 그 문무왕의 아버지가 무열왕이에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되겠죠. 신문왕한테는. 그래서 둘 다 설총과 신문왕은 한 명은 외할아버지, 한 명은 친할아버지지만 같은 학년의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격의 없이 지내서 설총이 이제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왕도 조심해라 이런 충고의 글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총은 육두품입니다. 원효가 육두품이라서 육두품이지만 같은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냥 설총이 신문왕에게 이런 화왕계라는 글을 바쳤다. 이거 생각하시고 같이 비교해서 알아놔야 될 게 우리 문무왕 할 때 했어요. 의상이 문무왕이 궁궐을 신축하기 위해서 막 백성들한테 막 다그쳤잖아요. 움직여! 이러면서 막 문무왕이 백성들 다그치니까 의상이 백성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도성 짓는 것, 축성하는 걸 반대했더니 문무왕이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의상은 문무왕에게 이제 조심하라는 충고를 했고 설총은 신문왕에게 충고를 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설총과 신문왕은 같은 무열왕이라는 할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설총이 신문왕에게 이제 조심하라는 경계의 글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문왕이 감은사라는 절을 지어요.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었고 문무왕 하면 외워야 될 게 그거였죠.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뼈를 동해바다에 뿌려라. 그럼 내가 용이 돼서 외적을 막겠다. 이게 왕인데 내 뼈를 바다에 뿌리면 내가 죽어서라도 외적을 막겠다.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은사, 은혜에 감사하는 절을 지은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은사 설립은 문무왕의 아들이 지은 거죠. 아버지 문무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은 절이니까. 그래서 신문왕이 감은사를 지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만파식적 설화라는 게 있어요. 만파식적은 의미를 해석해보면 만파는 만가지 파도를 종식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만가지 파도를 종식시키는, 불식시키는 피리적이라서 피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권 전제화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 만파식적 피리 이것만 불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피리 불면 오던 비가 가라앉고 먹구름이 걷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얘기고, 요거 관련된 설화는 이거예요. 감은사라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은 절이 있잖아요. 이 앞바다 떠다니는 섬에 대나무가 있어갖고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더니 이 피리를 가지고 불기만 하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왕권의 전제화를 상징하는 신문왕이 왕권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권 전제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가 만파식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신문왕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신문왕은 대략 어떤 일이 있었냐? 신문왕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제도 정비하면서 보덕국이라고 고구려 유민들이 왕을 떠받드는 게 눈에 가시처럼 걸려서 보덕국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신문왕 때인데 보덕국의 연도가 684년이에요. 어떻게 외우냐? 그래서 66, 유유 백제 멸망에서 유유 660년이고 8년 뒤에 고구려 멸망하고 또 그로부터 8년 뒤에 삼국을 통일하고 그로부터 8년 뒤에 보덕국이라는 삼국 통일할 때 필요해서 세웠던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신문왕 때예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대략 684년 이 즈음 때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업적이 많아갖고 재위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11년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684년이고 8세기를 못 보고 600년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 때 연도암기는 보덕국 멸망이 684년이다. 684년 외우는 거는 660년부터 8년 단위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 삼국 통일, 684 대문의 난 그리고 보덕국 멸망 이렇게 연도암기를 해놓으세요. 신문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제도를 정비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중앙관제 14부 그리고 지방제도로 구주 5서경, 군사제도로 구서당 10정이라는 걸 이제 체제를 정비를 했고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보니까 대문의 난을 기회로 인해서 보덕국을 멸망시켰다. 지방제도 정비하고 보니까 지방에 별도 국가가 필요 없어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지방제도 정비하고 보니까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걸 깨달아서 좀 더 내륙적인 대구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신문이 새로운 학문이라고 그랬죠. 이 새로운 학문, 이 이름을 이용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신문왕이 지식인이었잖아요. 새로운 학문에 능한 지식인. 근데 이런 지식인이 띠꺼운 돌머리가 있었어요. 김흠돌. 귀족이지만 흠이 돌머리였던 이 김흠돌은 지식인, 신문왕이 새로운 학문을 좋아하는 신문왕이 띠꺼워서 김흠돌의 난을 일으켰다가 이제 이거를 진압하면서 귀족을 숙청시켰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 김흠돌 귀족이 난을 일으킨 거 보고 신문왕은 귀족 힘 좀 약화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이제 읍이라는 거는 이제 귀족들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노동력까지 착취할 수 있는 거라서 사병으로도 막 쓸 수 있고 경작하는 사람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귀족이 힘을 키우니까 이 노급을 신문왕이 폐지해버리고 대신 수조권, 생산물만 가질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신문왕에서 새로운 학문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학이라는 대학을 세우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문무왕이라는 걸 가지고 외워야 되는 암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문사를 설립했어요. 가문사가 뭐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절. 아버지가 죽어서도 외구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절을 지은 게 가문사다. 그리고 가문사 앞에 떠다니는 섬에서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만파식적, 만개의 파도를 불식시키는 파리가 아니고 그래서 만개의 파도를 종식시키는 피리 이렇게 돼서 왕권의 전지하를 상징하는 신문왕 때의 피리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할아버지가 무열왕이라는 걸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게 설총이 화왕계라고 왕에 대한 왕이 경계하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게 바로 설총이 신문왕에게 바친 글이죠. 그래서 이게 설총이 신문왕 때 바친 거다. 신문왕을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설총이나 신문왕이나 할아버지는 무열왕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